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립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현입니다. 자, 오늘은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통 이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입학 성적이 많이 높아진 성균관대라든지 서강대, 특히 이공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한양대, 공대 또한 합격에 필요한 성적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인기학과라고 한다 그러면 문과로 하자 그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관련된 학과들과 경영학과, 그리고 이제 보면 이공계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요즘 이제 가장 뜨거운 학과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AI, 컴퓨터공학, 컴퓨터 이런 관련된 학과가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최상위권대 인기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입시를 당장 목적에 두는 학생들이야 사실 이제 모든 결과물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최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의 성적이 내가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 그 판단하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이나 학과를 지원하는 학과나 대학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아마 이제 오늘 영상은 아직 이제 학년대가 조금 어린,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영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나 약대에 대한 이야기는 좀 틀립니다. 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다 해당된다 할 수 있게 하겠지만 일단 의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성적, 꼭대기 있는 성적을 갖춰야 되겠죠. 물론 오늘 영상에서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적대가 구체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한 어떤 성적의 어떤 그런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본격적인 내용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흔히 우리 서류 전형이라고 할 때 이 서류 전형을 해서 그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평가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학업 성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진로 역량, 과거에는 전공 적합성이라 했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 성적, 또 그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 이런 부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 역량에는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리더십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평가한다는 부분, 아마 여러분들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맞춰가지고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주안점 포인트를 두고 준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에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표준학력 평가 실용적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수학 능력, 대수능이라고 하죠. 이런 시험처럼 각 국가별로 아니면 어떤 그 국가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 교육기관들이 어떤 학생이 어떤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할 때 그런 경쟁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학생의 어떤 실력 정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런 측정한 그 학생들의 어떤 실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시험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IB, A레벨, AP, 그리고 SAT가 있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만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 시험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국가별로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수학능 시험 같은 시험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시험들을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입시에서도 정시에서는 대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서류평가에서 또한 재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10년 특례 서류평가에서도 이런 표준학력 평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이 GP라고 하죠. 평균 평점 아니면 표준학력 그 성취도 평가 A, B 이렇게 나누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도 있을 거고, 이것들이 수치화돼 가지고 4.0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GP가 있죠. 이런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런 성적들은 학교 내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특히 무엇보다도 학생 수의 규모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 가지고, 특히 해외에는 소규모 국제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보면 주관적인 아니면 학생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줘서 대학 입시에 좀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어떤 염원이 개입돼서 성적이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성적이 인플레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의 어떤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어떤 그런 내신 성적보다는 특히 더더욱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표준학력 평가 시험, 이거는 외부에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그 공인되는 시험이잖아요. 이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점수들, 지금 말씀드렸던 SAT, IB, AP, A레벨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대 입시에서는 특히 좀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이 SAT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진 않은데 최근에 와서는 IB나 특히 이제 A레벨을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A레벨 아무래도 과목 수가 제한이 돼 있죠. 이제 특히 그렇다 보니까 SAT 성적까지 추가했을 때가 아무래도 추가하는 학생들이 요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SAT 학습을 해서 성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제외한국학교, 보통 우리 한국국제학교라고 하고 정시명 치면 제외한국학교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학교의 국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 기록부, 줄여서 보통 생기부라 하죠.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국내 학교에서도 우리가 보통 수시 전형 지원할 때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 생활 기록부 생기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이 재외국민 특별 전형 또한 이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약간 우리 국내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있는 제외한국학교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그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의 어떤 그런 성취도 평가라든지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그를 등급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하죠. 자, 이름부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어떤 그러한 전공에 대한 노력 아니면 학교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보통 세특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부 특기 사항이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록이 되게 되죠. 그 내용들 모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보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관련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활동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학력 평가시험 SAT, AP, IB, A레벨 기타 등등의 성적이 중요할 것이고 한국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된다. 물론 한국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대학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표준학력 평가시험 SAT나 AP 성적 요즘 취득한 학생들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따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현지 공립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사립학교 다니고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내신 성적 이거를 가장 1순위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서 제일 말씀을 길게 드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를 빠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서류 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고 그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 그리고 진로형이라고 했죠. 특히 추상위권 대학이나 인기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첫 번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학교 내신 성적이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총 양에 해당한 점수, IB나 A레벨이나 뭐 AP 개수나 SAT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위권 학생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럼 거기서 차별성을 두려고 한다 그러면, 변별력을 가진다 그러면 그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과에 관련된 과목을 심화 과목까지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관련된 활동들도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부터 일찍부터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아니면 하여튼 가려고 하는 어떤 학과, 전공 분야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빠르게 결정이 돼야지 관련된 분야의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더욱더 깊이 있게까지 할 것이고, 관련된 동아활동도 열심히 해서 일정한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를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께서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지원 전공과 관련한 교과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면 특히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성적대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IB라 그러면 IB의 총점이 몇 점이다라고 하면 뭐 40점 이상 되는 학생들, SAT가 1500점 이상 되는 학생들, AP 교수가 5개, 6개, 7개 되는 학생들, A레벨이라고 한다면 A레벨에서 뭐 A2의 세 과목 다 A나 그 중에 두 과목이 A 플러스 A스타라고 하죠. 만 과목이 A, 뭐 이 정도, 이런 기본적인 성적을 충분히 확보한 학생들의 경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학과별로 보면 그 학과에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해당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뭐 어떤 과목들이 거기에 해당하는가는 이전에 있던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도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아무튼 그런 것들 어떻게 충분히 확인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과목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될 거는 보면 단순한 수치적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과목들만 선택해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게 중요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B 과목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게 쉽냐 어렵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내 전공과 얼마큼 관련성이 있느냐, 내 전공을 그 전공에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큼 이 과목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입학전공한테 평가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을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A레벨도 마찬가지고요. AP 과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쉬운 과목들 막 여러 개 한 데서 그 의미 없어요. 그거 갖다가 막 잔뜩 내려온 데서 그게 평가관들이 이 친구 단순히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평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첫 번째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 중심으로, 이건 난이도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과목일수록, 한마디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그 성적을 잘 받으면요 그게 훨씬 더 큰 변별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어떤 개수만 잔뜩 나야 돼서, 아니면 단순히 점수의 총점만 높인데 가지고 그걸 갖고 내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중위권 대학이나 뭐 중하위권 대학들 이렇게 내려간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에 맞는 최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면 뭐 그런 과목들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피직스 같은 경우에도 1, 2, 3까지 있죠. 그래서 뭐 내가 이공계에 지원할 건데 특히 이제 내가 물리에 관심이 많고 물리에 자신 있다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미케닉스라든지 유제닉스까지도 다 공부해서 성적을 취득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단순히 수학도 수학이 멈출 것이 아니라 보통 통계라고 하죠. 스테이티스틱스라고 하는 이 통계를, 이것도 필요한 과목인데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컴퓨터 관련 학과,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지원할 건데 그 성적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있는 게 훨씬 플러스가 되겠죠. 하여튼 아무튼 그리고 또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월드 히스토리, 뭐 US 히스토리 이런 과목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관련된 과를 전공한다고 한다 그러면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않고 공부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미대 준비하거나 응대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아트 관련된 과목들이 성적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그 점수를 짜게 해주거든요. 어느 IB가 했던, A립에 했던.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미대를 준비한다, 미대 입시를 생각한다 하면서도 야, 목표는 내가 고대 미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IB 과목 선정을 할 때 있어가지고 내가 어려우니까 빼고 딴 거 한다. 과연 그럼 그 학생이 이게 대학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 미대를 입학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구나.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아니면 역량이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심화 과목까지도 입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최하위권대 인기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 인성적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관련 과목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 플러스해서 AP나 SAT 성적까지 이제 AP 성적까지도 관련 과목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경쟁한다는 부분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진로 적합성,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했던 어떤 그런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충분한 성적을 확보하는 거에 더해서 이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그 교내에서 어떤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겠죠. 그래서 이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그 관련된 학과에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자율동아리 형태는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이게 국내 입시에서는 자율동아리는 이제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이제 뭐 학교의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동아리를 어떻게 선택해서 설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학교에 동아리 어떤 일당의 액티비티 활동으로 뭐 활용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그 지원 전공 관련된 동아리 이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입상 실적을 만들어서 이런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 내역들, 그 이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어떠한 그러한 활동에 있어도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일회성 아니면 단기간에 그냥 누구나 하니까 하는 그런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일회성의 활동이나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론 이제 뭐 큰 대회 같은 경우 뭐 그런 일회성일 수도 있죠. 물론 학교 대표가 돼서 굉장히 넓은 지역 바운더리를 하는 그런 굉장히 규모가 큰 공신력 있는 대회에 나간다. 뭐 이거는 뭐 일회성이라도 상관없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언급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뭐 그냥 특별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일회적인 활동 아주 단기간에 그냥 뭐 유행에 따라서 그냥 한번 참여했다가 그냥 마무리되고 마는 그런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활동들이 무조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상위권대 인기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변별력 가진 활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단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진행해서 그러다 보면 일정한 성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성과가 입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런 꾸준한 노력과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이력을 만들어간다, 히스토리를 만들어간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물론 여기서 의문점 중에 하나가 학부형들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당시에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당시에 어떤 전공을 지원할 것인가 그 희망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관련된 과목 그 지원과가 관련 없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런 동아리 활동이 아무 필요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중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하는 그냥 유행처럼 하는 그런 활동 아무 의미 없고 일회성의 활동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떠한 분야에 꾸준하게 내가 하나를 정해서 이걸 단기간만 하지 않고 뭐 1학기, 2학기, 길게는 2년 동안 쭉 이어서 활동이 있죠. 이렇게 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그래서 성실하게 참여하고 당연히 성실하게 참여했을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여지는 지표들이 있겠죠. 이런 어떤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활동 또한 뒤늦게 전공 분야가 정해져서 아니면 전공 분야가 바뀌어서 다른 학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노력의 부분들 충분히 활용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이제 보통 보면
독서라는 부분 특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특히 이제 대학 입시 전형에서 서류평가의 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보면 대학마다 조금씩 문구는 다르지만 그 전공에 대한 어떤 지적인 탐구 아니면 어떤 노력, 이 탐구 노력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독서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건 전공 관련된 서적을 읽는, 그래서 그 서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독을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의대 약대 입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오늘 의대 약대 입시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좀 넘기겠지만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관련 서적들을 충분히 읽었던 부분이 물론 이제 카이스트를 지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독서 활동에 대한 이력을 3권에 대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꼭 카이스트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독서 활동들, 물론 이제 이게 국내 입시에서는 독서 활동이라는 부분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제국특별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독서 활동 경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제한국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학 입학 과정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 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원형 관련된 서적들을 읽는 행위 자체가 나중에 우리 심층 면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더욱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답변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거에는 꼭 내가 과가 이공계 지원한다 해서 꼭 과학 관련된 책만 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이공계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할지라도 어떤 인문과학, 어떤 인문사회에 대한 어떤 인문학에 대한 내용도 꼭 그런 책도 읽는 것이 단순히 뭐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융합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단순히 문과이과가 통합된 걸 떠나가지고 점점 더 사회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 부분의 경계를 넘어서는 걸 넘어서,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이 문과적인 지식과 이과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러한 통합적인 융합적인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아마 이러한 선호하는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융합형 인재로서의 가능성, 어떤 특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를 내가 지원할 거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겠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경제학이라든지 아니 인문학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인문학 역사 원래 히스토리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업 영향이 충분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월드 히스토리, US 히스토리 이런 과목들 피할 이유는 없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공계를 지원한 학생이라더라도 이런 이코노믹스 경제학이라든지 인문 관련된 과목의 성적을 취득하면 이 부분이 융합형 인재의 어떤 그런 상으로서 충분히 학생 경쟁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독서에 대한 얘기 했을 때처럼 이런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도 이런 이공계를 이 영역을 넘나드는 어떤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부분도 최근에는 그런 영향 또한 학생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입학 사정관 평가하는 게 학생의 어떤 좋은 인상, 이 친구 정말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인재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방대해서 뭐가 다 소개되기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십과 책임감이라고 저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리더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회장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반장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론 반장이나 학생회장 하면서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학업에 더 집중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친구들 꼭 학생회장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내가 전공 관련된 동아리 활동했는데 거기서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되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동아리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같은 동아리 팀원들에게 인정받아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보면
그래서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인다는 거는 다 어떤 보면 특히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한국 대학에서 뽑을 때 그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얼마큼 그 조직에 있어가 조직생활?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교우관계라든지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큼 그 원활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중요하게 보고 특히 12형 특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지금이 없어졌지만 자기소개서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없어지면서 비효과 활동 내역을 제출한 데 있어가지고 자기소개서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을 이런 비효과 활동 목록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러한 학생과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교우관계, 학교생활의 모습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딴 것보다도 특히 봉사활동이나 제가 활동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학교가 되겠죠. 가까운 지역사회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데 기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로 사회권대 인기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교적 짧은 시간 통해서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100%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의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충족을 하면 무조건 합격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합격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학생들보다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보였다는 거겠죠. 그럴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요소들을 에서 경쟁력을 변별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나름대로 10주년간 대입시 지도하면서 일괄되게 확인해왔던 내용들이고요. 물론 시점에 따라서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서 어디가 포인트가 되고 어디가 주안점이 되는가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오늘 드린 말씀은 최근 지금 현재 증인대본 입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순서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리고 앞으로도 입시가 계속 몇 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설명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국내 중도 교육한 친구도 있을 텐데 물론 어디에 있든 간에 한국대학 입시, 특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한국대학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